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미사일 개발 동향과 그에 따른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해 좀 알아보자 합니다. 월간조선에서 군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며 특히 일본 자위대 관련된 심층 분석으로 아주 유명하신 오동룡 군사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월간조선의 오동룡 기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월간조선에 근무를 하면서 주로 방위, 국방 쪽 취재를 해왔고요. 2005년 일본 자위대를 현지에서 취재해서 2007년도에 일본 인도모로는 일본 자위대라는 책을 펴냈고,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판을 2020년에 부하라는 제국군대의 화신 일본 자위대라는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일본 군사 분야의 아주 대가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하신 책을 제가 봤어요. 그게 이제 일본 자위대? 네. 그거 봤는데, 근데 특히 최근에 들어서 미사일 전력을 굉장히 키우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자기 국토 내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 그것만 방어하겠다. 네. 이게 전수방위인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상관없어 이제. 네. 이제는 나도 적한테 쏠 거야. 네네. 이게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게 미사일 전력이죠. 맞습니다. 오늘 미사일 네. 전력을 요즘 왜 이렇게 계속 신경 쓰면 개발하고 있는지 그 배경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본이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북해도 중심의 방어에 주력을 하다 냉전 시절에, 요새는 이제 탈냉전 이후에는 중국하고의 갈등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도서 영유권 분쟁이 이제 많은데, 난세이 군도 방어를 위해서 기존의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겠다. 그래서 미사일 전력을 지금 크게 확장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도발하면 그거 핑계 대서 또 미사일 전력 강화하고.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 12식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죠. 그렇죠. 예. 12식이라는 거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12식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제 편하게 일본판 토마호크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게 실전 배치가 됐기 때문에 12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는 제식 명칭으로는 88식 지대함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거리가 200km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에 이거를 배치할 경우에는 이 중국이 이제 계속 함대가 몰려올 경우에는 방어가 200km 가지고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능 개량형, 성능 향상형을 개발했는데, 제식 명칭이 12 SSM-2R이죠. 그거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게 900에서 1500km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 1500km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대만이라든지 이쪽 지역, 그다음에 중국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다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순항 미사일이어도 굉장히 파괴력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GPS 기능이 또 들어갑니다. GPS 기능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본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을 했던 시커를 장착하기 때문에 아주 똘똘한 지대함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일본 하면은 사실 군사 기술이나 뭐 우주 기술이나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보는데, 미사일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핫 이슈가 되는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최소한 마 5 이상 되는 그렇죠. 거. 예.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능력? 네, 지금 일본도 이제 과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부분에 좀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중국이 하도 극초음속 미사일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일본도 여기에 좀 뛰어들게 됐는데요. 일본이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기술력이 뭐 모자라겠습니까? 일본의 전자 분야의 과학 기술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국산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그 극초음속 미사일 말고 초음속 미사일은 벌써 2018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거리 그 3,000km라고 그러면요, 이 동북아 지역이 다 그렇죠. 사정권 내에 들어갑니다. 예. 중국의 중심부까지 다 그렇죠. 공유할 예, 수 예. 있고. 전수방위만 한다고 하더니 네네. 뭐 12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극초음속까지 만들어내냐. 네네.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전수방위라고 하면은 오로지 수비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을 안 하고 축구로 말하면. 근데 국민들, 일본의 국민들은 그 전쟁에 대한 그 젊은 세대들조차도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북한하고 중국의 위협, 이게 바로 일본 국민을 설득하는 그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만 쏘면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네네. 일본 국민을 대피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도 대피를 안 하는데 네. 일본 국민이 대피하면서 좀 요란스럽죠? 호들갑 네. 떨어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켜가지고 네네. 뭐 그야말로 싸부작 한 게 지금 미사일 개발 능력 기술도 미국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지금 일본은 방위비를 GDP의 1% 좀 넘기고 있는데 네네. 2027년도까지는 2% 올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1%도 우리보다 많아요, 사실은. 지금 2025년도에 우리의 방위비, 국방비를 보니까 우리가 60조거든요. 우리는 2.3%예요, GDP에.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2%는 아직 안 됐는데도 지금 한 80조가 넘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1% 조금 넘을 거예요, 네, 지금. 1% 좀 넘는데 1.34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80조가 되거든요. 그거 이제 향후 5년 이내에 2%까지 올리겠다 아베가 선언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 국민들이 엄청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디서 재원을 뽑느냐 하는데 어디서 재원을 뽑는 거예요, 그게? 그건 뭐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근데 일본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느냐 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대피 훈련을 한다든지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로 이제 주변에 안보 경각시키기 때문에 그 안보비가 이제 방위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이제 자꾸 줄어들 계시를 이렇게 정부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또 미국 핑계 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하고 편 짜서 네네. 공동으로 이 위협을 방어하자. 네. 이런 논리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일본은 그 창과 방패의 역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은 창의 역할을 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전수방어니까 방어에 이제 주력을 한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걸 또 충실하게 이렇게 수행을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 이제 국제 분쟁에서 자꾸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전쟁 두 개를 지금 수행을 하고는 있죠. 근데 미국은 상당히 좀 버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전장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런 정책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는 더 심해지겠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본으로서는 자강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안보 문서가 그때 나왔거든요. 안보 3문서에서 국가 안전보장 정책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적기지 공격론이 나옵니다. 그게 반격 능력인데. 그게 반격 능력. 그렇죠. 그게 선제 공격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해야 되겠다. 그 선제 능력의 핵심이 바로 미사일인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능력을 지금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확충을 하고 있는 거죠. 선제 능력은 좀 앞서간 것 같고 네네. 이제 반격 능력이죠. 그래서 일본은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거예요. 원점을. 네, 일본은 말을 조심해서 합니다. 예. 일본이 이렇게 미사일을 강화하면 우리한테도 어떤 위협이 있을 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 KAMD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해상에서는 정조대왕함 이지스함 통해서 SM6 미사일을 이제 곧 우리가 구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상 발사 유도 미사일이 있죠. LSM이라고. LSM은 지금 2025년도에 이미 양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은 우리가 KAMD의 어떻게 완성 단계에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의 지금 탄도미사일 방어는 최하층 단계에서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방어하고요. 그 위가 바로 SM6, 그 위에는 천궁2, 그 위가 LSM, 그 다음에 그 위가 사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북한의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KAMD를 개발해 왔는데 이제 그것만 대비할 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날아올 미사일에 대해서 KAMD를 촘촘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바야흐로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데 북한하고 중국은 이거 대등한 수준이 뭐가 있죠? 예, 북한의 경우에는 바다순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란 미사일이라고 지대함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KH-35라는 제식 명칭을 가졌는데, 그거는 이제 아음속이에요. 아음속이고 사거리는 200km 정도, 좀 짧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12식 성능 개량형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거보다 이제 YJ 12형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거는 초음속입니다. 초음속인데 마하 한 2에서 5 정도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사거리가 400km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순항 미사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덜 위협적인데, 진짜 위협적인 거는 중국의 둥펑이라고 DF-21D라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 둥펑 21D의 재원을 보면은 이게 사거리가 보통 1,500km로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데, 사거리를 2,700km까지 중국 측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간으로 끊더라도 사거리 한 2,000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의 18,0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모두 이 둥펑 21D 미사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위력적인 미사일로 볼 수 있죠. 둥펑 21을 개발한 목적이 ASBM이잖아요. Anti-Ship Ballistic Missile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겟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공모함이 본토에서부터 와서 이거 포진하는데, 네. 중국은 그것만 깔아놓으면 된다. 이 해안에. 해안선에만 네, 깔아놓으면은 네. 미국의 훨씬 항공모함 유리하죠. 접근을 훨씬 유리하죠. 어렵죠. 네, 이게 이제 A2, AD 전략의 그렇죠. 이제 핵심이 네, 되겠죠. 네. 예, 예. 일본이 이제 선제 공격 능력도 가졌다.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싸울 수 있는 나라로 됐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해? 일본에 대해서?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은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이제 주변국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이 일본이 전수방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거로 보자면 일본이 완전한 정상적인 군대를 가진 국가거든요. 누가 봐도.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좀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강을 하고 있느냐? 네네. 오늘 확인시켜줘서 감사드리고, 네네. 아무튼 우리도 현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증강하고 있지만은 현재 한반도 주변 구역에서는 중국, 일본이 미사일 경쟁, 그다음 북한까지 포함해가지고 심화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예. 상황에서 우리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에 의존하는 게 다반사는 아니고, 네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주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네네. 이런 거를 이제 하려면은 주변국을 잘 봐야 된다. 오늘 일본 편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이 아시는 거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